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결혼 전에 평균 연애 횟수가 4, 5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했다는 게 사랑을 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닌가? 아무튼 사랑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나요? 사실 제가 연애 고수는 아닙니다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겠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달리 이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누굴까?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구독자 81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 그리고 그 컨텐츠로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연애 고민 상담을 해주는 사랑의 카운셀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저자가 궁금해졌냐? 제가 김달 작가님께 아주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더라고. 농담이고, 이 작가님이 사랑에 관한 고민에 대해서 아주 팩폭만 날려요. 정말 맞는 말만 따박따박 하니까 정말이지 이 현실적인 조언을 냉철하게 아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김달 작가님밖에 없다. 연애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김달 작가님에게 사연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부터 만약에 연애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면 김달 작가님에게 꼭 카운셀링을 받고 싶네요. 아니, 그래서 왜 열이 받았냐? 제가 왜 열이 받았냐면 연애 고민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작가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사랑은 본능적인 감성의 끝판왕인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작가님에게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작가님도 책을 쓰실 때 문장마다 이런 수식어구를 붙여줬어요. 당신이 힘들겠지만 조금 어려운 결정이었더라도 이러이렇게 해라. 근데 여기서 이러이렇게 해라, 이 뒷부분이 너무 잔인해. 너무 이성적인 고찰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감성적인 사람한테는 맴짓이 온다. 이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하는데요. 그치만 마음 아플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래도 책을 읽으시면 이 조언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해요.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저도 결국 다른 분들의 사연과 김달님의 조언들을 듣다 보니까 김달님 채널의 구독자가 되었어요. 아무튼 이 연애에 관해서는 맞는 말뿐인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5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측은지심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누군가를 구제해 주려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종종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이 어쩌면 동정은 아닐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에게 어떤 동정을 느끼고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 사람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책임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연애예요. 사랑을 상대와 내가 주고받는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그 마음도 깊어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된다는 걸 사실 본인은 알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깊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직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에 맞는 선물을 해라. 혹시나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안 되는, 내 깜냥이 안 되는 선물을 하려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정말 좋아할까요? 헤어지고 나서 기억에 남는 연인은 고가의 선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편지를 쓴 전 연인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팬미팅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랑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인데 잘못 행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내 능력에 맞는 선물을 했더니 상대가 깔봤다면, 그 선물을 무시했다면 사실 그 상대방을 계속 만나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 선물을 깔봤다 하면 내가 더 멋있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그 큰 돈으로 비싼 선물을 할 게 아니라 나에게 투자해서, 본인에게 투자해서 내가 더 멋있어져야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수월하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가 고칠 마음이 없는 거다. 이걸 알아야 해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좋지만 만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본인을 아프게 한다 라면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고치기를 진심을 다해서 말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차라리 남이 고쳐놓은 걸 쓰는 게 더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겠죠. 고쳐지지 않는 상대에게 내가 맞추거나 상대가 고칠 마음이 없다면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걸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헤어져야 된다는 걸 진짜로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진짜 알고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별 후에 정말 평생을 함께할 예쁜 여자가 혹은 멋있는 남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별을 이렇게까지나 망설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걸지도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관계에서 많은 것이 당연시 된다는 건데요. 사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상대와 내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용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걸 텐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중간중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별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연애의 시작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인데요. 성격도 고지식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저에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성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서 해결책을 내주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연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s in my book 7번째 책,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